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개혁안에서 정한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면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채무자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작성한 변제개혁안에 따른 변제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법원의 실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개혁안을 제출을 할 때, 즉 개시 신청 시에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어느 날, 통상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한 날부터 5일 후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날을 매월의 변제일로 정하고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회 은행계좌로 변제계획상에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개혁안이 인가되기 전이라도 변제개혁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로부터 월 변제금을 모아둬야 되거든요. 임치한다든지 적립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간에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변제개혁안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변제 개시일 후 나왔다면 그동안의 변제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수개월치에 모아둔 변제금을 개시결정 시 송달된 회생위원회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돈을 모아두지 못해서 인가전 폐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처 변제금을 모아두지 못한 상태에서 개시 결정이 날 경우 변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인가 결정까지는요,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변제 개시일이 지나고 개시 결정이 나왔다면 그동안 변제 개혁안에 따라 모아둔 돈을 일시 납부해야 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4월 20일 월 변제금 5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최초 변제 개시일은 신청 후 3개월 후, 즉 2023년 7월 20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변제금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데 변제금을 내고 싶어도 어디에 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개시 결정이 나와야 변제금 납부 계좌가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통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개시 결정이 2023년 12월 14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3년 7월 20일부터 매월 50만 원씩 10월분까지 4개월 4달치 변제금 200만 원을 회생위원 계좌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 돈을 한 푼도 모아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말 난감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변제금은 채권자 집행 기일 전까지 납부하면 되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정된 채권자 집행 기일이 이제 2024년 1월 18일이었거든요. 2023년 7월 20일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6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50만 원씩 6개월 하니까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채권자 집행기일 2024년 1월 18일 이전까지 납부를 해야 이제 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채무자분의 입장에서 300만 원, 이거 정말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며칠 안에 구해서 법원에 납부를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제 개혁안을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 개혁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연소득 전부를 투입해서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 금액을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원은 이 변제 개혁안을 검토한 후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일단 변제개혁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개혁안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 채권자 집행 기일, 그러니까 2024년 1월 18일 전까지 3개월치 변제금을 적립한 변제개혁안, 다시 말하자면 2023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치 변제금 150만 원을 모아둔 돈을 채권자 집행 기일 전까지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하는 변제 개혁안을 법원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위와 같은 변제 개혁안 수정 신청, 지금 모든 법원에서 이걸 변제 개혁안을 수정한다는 내용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돈은 항상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이 나오면요, 한꺼번에 그 돈을 법원에 납부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동안에 주의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가전에 최초 변제개시일 변제금 입금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가전에도 최초 변제개시를 수정한 변제기간 수정 신청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는 법원도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또 변제금은요, 인가 후 3년 또 최장 5년 기간 동안에 자동이체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실무상 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분들 가운데 변제금 납부보다 급하게 막 생활비로 쓰느라고 연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변제금 납부는 인가 후에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에 가셔가지고요,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폐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제금이 3회 연체되는 경우 폐지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가전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인가전 변제금은 채무자가 작성을 해서, 물론 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을 했겠지만은 채무자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최초 변제개시일부터, 이거 개시결정일이나 인가결정시부터가 아닙니다. 최초 변제개시일부터 납부해야 되는 이 사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이후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